안녕하세요.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요 근래 2022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시죠. 내년 입시에 대해서 계획들이 하나같이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전형 자체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중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고, 기존의 최상위권과 상위권 대학들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운영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정시 확대로 인해서 비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지방의 일반고 학생이나 서울 쪽의 일반고 학생이나 정시 전형보다는 수시 전형을 조금 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시 전형에 대해서는 재수생들이 조금 강세가 되고,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현역들이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석 소장이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오면서 이 학생의 사례는 굉장히 특이해서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의 사례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학생들을 석 소장이 꼽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종의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 합격 사례라고 보셔도 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누군가는 3년 내 진로희망사항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여 해당 지원 전공에 대한 기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다양한 진로희망사항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가져본 경험이야말로 대입자기소개서의 핵심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내신 상황이나 정성 요소, 정량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3년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3년 내내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나 어떤 하나가 옳다고 단언하기보다는 치밀한 전략만 있으면 모두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진로희망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교적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다양한 계열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자 학생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서류 합격을 통해서는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에 합격을 했어요. 어문 계열에 2개 다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경영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서류 합격을 했고, 네임밸류가 조금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 때 오들오들 떠는 경향이 강했던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K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일반계 고등학교 문과학생이고, 내신 정보는 정교과 평균 2.6등급, 국어, 영어, 사회탐구, 즉 문과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죠. 이 주요 과목들은 2에서 3등급이고 수학은 4.6등급이에요.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했던 학생이죠. 그래서 주요 특징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2에서 3등급에 포진된 성적과 4.6등급의 수학 성적, 저 성적 자체가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관련해서 스펙이 없었던 거고, 굳이 이 학생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진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요. 1학년 때 나는 A란 꿈을 꿨고, 2학년 때 B란 꿈을 꿨고, 3학년 때 C라는 꿈을 꿨는데, 이게 A, B, C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은 무슨 진로 일관성이 이렇게 없냐 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까봐 두려운 거죠. 물론 1학년 때 생각했던 진로를 3학년 때도 똑같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3학년이 되어서 관심 전공을 바꾸거나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는 1, 2학년에 기재되어 있던 진로희망사항이 불이익이 될까봐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예요. 이 K라는 학생도 3학년 당시에 솔루션 센터를 찾아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문제였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동안 이제 브랜드 매니저라는 일관된 진로를 구축을 해왔고, 이게 3학년 1학기 이제 개학하고 한 2주 정도까지 꾸준히 일관되게 유지가 되다가 스페인어학과나 이란어학과 같은 어문 계열의 꿈을 갖기 시작을 했고, 경영 계열로 쫙 유지되고 있던 비교과 요소가 어문 계열이랑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 전략을 처음에 생각을 할 때 나는 어문 계열 3개 쓰고 경영 계열 3개 쓰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브랜드 매니저라는 진로가 오히려 수시 지원 범위에 족쇄가 된 거죠. 그래서 학생이랑 솔루션을 위해서 처음에 대화를 나누고 디렉터님들이랑 속소장이랑 한 가지 고민을 마주 했어요. 3학년 생활기록부 마감이 끝나기 전에 진로를 아예 어문계열로 돌릴 것인가. 왜냐면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혼재되어 있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로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든 자기소개서에 설명을 하는 게 나으니까. 또는 브랜드 매니저라는 진로 일관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인가. 왜냐면은 1학년 2학년 동안 미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기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브랜드 매니저라는 게 흔한 꿈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마케터 막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서 고민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후자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보탠 게 뭐냐면, 브랜드 매니저의 진로 희망 사유를 구체화하되 브랜드 매니저 자체가 목적보다는 과정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과,
K의 관심사가 어문과 경영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생활기록부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K의 이제 브랜드 매니저 진로 기방 사업의 변천사예요. 이걸 조금 저희가 요약을 한 거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1학년 때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경향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소비 경향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케터를 꿈꾸다가 마케터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써 넣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브랜드 매니저,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홍보와 영상을 보고 마케팅 전략에 흥미를 느껴서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니징을 겸하는 브랜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학년 때 비해서는 2학년 때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되긴 했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들어서는 원래 K가 적어놨던 내용이 뭐였냐면 어문 계열에도 관심이 많고 경영 계열에도 관심이 많아서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고 있음 정도로 원래 끝났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롭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정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 경제 계열이 보통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경영경제 계열이 무서워서 과를 바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브랜드가 상품을 비롯한 모든 것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에 관심이 많고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안목을 갖춘 브랜드 매니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훨씬 자세하게 구체화를 시켰죠. 그래서 K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이란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알고 난 이후 이슬람 종교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할랄 식품에 대해 찾아보며 발생한 궁금증을 이란 펜팔 친구에게 다시 질문하며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적탐구 역량이 어필이 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라고 여겼던 이란이 생각보다 정서적,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되며 더욱 애착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한류와 한국 기업의 발전을 도와 한국 자체 브랜드 발전에 이바지하는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는 제가 이란어를 꼭 공부하고 싶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의 기재가 되어 있던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브랜드 매니저를 꿈꾸는 학생들이 특정 기업의 사례를 본인의 지원 동기로 삼는 반면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문 계열에 대한 관심도까지 한 번에 어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한류와 한국 기업의 발전 자체를 돕는 다른 지원자들이 특정 기업의 광고 아니면 특정 기업의 상품, 특정 기업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만 초점을 잡았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범위를 넓혀서 국가 자체를 브랜드 자체로 잡았죠. 그래서 이게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소개서만 봐도 K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 학생이 브랜드 매니저에 대해서 꾸준히 꿈꿔오다가 이 이란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브랜드 매니저의 넓은 범위 중에서도 본인의 핵심 분야를 확실히 잡았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죠. 입학사정관 측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필했던 게 뭐냐면은 언어적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의 중요성을 브랜드 매니저라는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으로 풀어낸 것, 이게 어문 계열과 경영 계열의 복수 합격할 수 있었던 주 원인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저렇게 써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서 성장한 K의 모습은 K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떤 생각으로 학교 생활에 임했는지를 착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진정성이 된 것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K가 이 이란 친구와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관심도를 증빙을 해줄 수 있었던 서류가 없었으면 K는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계열 지원이 무서워서 어문계열로 꺾은 학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꺾었을 때 꺾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꺾은 이유를 합리적으로만 증명을 할 수가 있으면 진로가 일관되게 유지가 되든 진로가 갑자기 바뀌든 결과적으로 사정관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두 계열의 학과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 학과에도 넣고 저 학과에도 찔러본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치밀한 서류의 구체화 전략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K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문 계열과 경영 계열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본 콘텐츠를 꼭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